여기가 지금 이제 아람브라 궁전의 맥스아르 궁인데요. 어떻게 보면 핵심이 여기 나사리 궁이거든요. 이 내부 안에 들어오면 이제 동절기 기준으로 하루 5,800명밖에 들어오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딱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부 공간은 지금 보면 공간 자체가 이렇게 이슬람 건축 양식의 느낌들이 중간중간마다 있던 캘리그래피나 이런 타일 장식들로 꾸며져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은 당시에 만들었던 이슬람 건축과 많이 달라져 있어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원래 없었던 거거든요. 여기 플러스 울트라라고 적혀 있는 거는 보다 멀리 나아가자라는 의미를 가진 스페인 국기에 있는 그런 명칭이에요. 이거 자체가 스페인 국왕들이 여기 그라나다를 함락하고 이쪽에 이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그 이후에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층에 보이는 이런 성가대 석을 만든 거예요. 원래 이런 위에 이런 구조물도 없고 위쪽도 이렇게 꾸며놓지 않았어요. 나무로 막아둔 것도 이슬람인들을 몰아내고 카톨릭 세력들이 새롭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여기가 완벽하게 그대로 보존되진 못했어요. 다만 이렇게 회관죽을 통해서 캘리그래피를 만들고 또 중간중간마다 어떤 푸른 색깔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청금석이라고 해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나왔던 아주 귀한 제도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 당시 금의 600배의 가치를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화려했던 모습인데 지금은 그 모습들이 많이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람브라 궁전의 화려했던 모습들이 조금은 사라져 있는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명소 중에 하나이죠. 저런 장소들도 만들어 놓은 게 여기는 이제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찍고 있는 여기가 이제 메카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던 기도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맥수아르 궁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제 그 당시에 왕이 개인적인 어떤 문제들이 발생됐고 좀 이거를 해결해야 될 때 재판을 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 장소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가면 갈수록 조금씩 더 화려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이런 장소들 내부들도 위에 보면은 이래요. 화려하게 꾸며져 있죠. 위에 있는 공간들도 많이 꾸며져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만들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알카사바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 당시 때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적들을 막기에도 바빴기 때문에 힘들게 만들었다면 그 이후 왕조들은 조금 더 이 공간들을 예쁘고 멋지게 꾸며내면서 이전 왕조보다 더 강력한 정치적인 힘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은 어떻게 보면 왕조의 힘을 자랑하는 그런 역할들도 했던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장소예요. 여기는 사실 이제 그 당시에 이슬람 왕국이 타이파 왕조라고 해서 이 13세기, 14세기가 사실 이슬람 세력들이 힘이 좀 약해졌던 시기예요. 서로 간에 막 싸우고 분열되고 이랬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슬람 왕국이라고 해서 다 사이가 좋았던 게 아니라 언제든 잡아먹힐 수 있는 그런 냉혹한 그런 세계 속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왕조들이 각국의 대사들을 보내서 서로 신경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사리 왕조도 그 대사들이 왔을 때 이 대사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곳에 집중해서 건축도 만들고 꾸며놓은 데가 있어요. 그게 다음 장소예요. 그 장소를 이제 대사의 방이라고도 하고 꼬마레스 궁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가서 이 대사들이 이 나사리 왕조를 올 때 그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축 구조도 일부러 이렇게 대부를 되게 좁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대사가 넓은 공간이나 좁은 공간으로 감으로써 위축되게 만들고 여긴 되게 어둡게 일부러 연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사가 왜 왕이 나를 이쪽에서 불렀을까? 아래쪽에서 왕이 나타나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탁 갑자기 터지는 공간이 확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코마레스 궁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또 여기 있는 장소가 아람브라 궁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멋진 공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각국의 대사관들은요, 대사분들이 오셔서 여기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와, 뭐 바깥에서 봤을 때 별거 없었는데 막 대리석이 나오고 식물들이 있고 막 물이 있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 해발 700m 위에 얘네들은 도대체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막 대리석이랑 또 여러 가지 화려하게 꾸며놨을까? 이런 생각 갖게 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나 돈 되게 많어. 볼래? 막 이렇게 자랑질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아람브라 궁전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아라야네스 정원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의 환각 성분들이 있는 그런 꽃들이 피어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간 대사들이 조금 더 흥분하고 평정심을 유지할 수 없는 장치들을 마련해 놨어요. 이게 그 무굴 제국의 타지마할에도 영향을 준 건축 양식입니다. 완벽한 대칭 양식, 완벽하게 딱 대칭이 맞는 르네상스 양식으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아람브라의 가장 아름다운 공간 중에 하나죠. 물도 엄청 깊어 보이잖아요. 대사들은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물이 왜 이렇게 깊어 보이지? 도대체 야, 해발 700m에 물을 이렇게 끌어올려면 얘는 도대체 어떤 기술과 돈이 있는 거야? 이런 생각 가지만 하죠. 실제로는 깊이가 깊지 않아요. 75cm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래 검은 돌을 깔아놔서 더 깊어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해 둔 거죠. 그래서 무굴 제국의 그 타지마을에도 영향을 줄 만큼 13세기 이 아람브라의 나사리 왕조의 건축 기술은 아주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공간 자체가 아주 그 시기 때 번영했던 나사리 왕조의 모습을 보여주고 각국의 대사들은 엄청나게 이제 마음에 두근두근한 거예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살아야 해?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닌 게 아니네?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두근두근. 야, 이렇게 막 타일도 막 거치게 막 꾸며놓고, 중간중간마다 막 이렇게 장식들 막 꾸며져 있고 막 난리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 막 캘리그라피 보면 막 무시무시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뜻은 간단해요. 알라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알라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신이고 우리는 그 알라가 지켜주는 왕국이다. 이런 내용이 캘리그라파에 계속 적혀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때는 훨씬 화려하게 이렇게 문양들이 만들어져 있었으니까 얼마나 더 사람들이 좋아했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 타일 조각들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화려한 형태로 많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각국의 대사들은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하죠. 아, 생각보다 강력한 왕국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쯤에 이제 왕이 부릅니다. 들어오시지요라고. 이미 기선제압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상 대사들은 이 안에 들어가는 순간 제대로 된 말을 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미 심리적으로 밀려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제 내부로 들어와 보면 여기가 이제 대사들이 왕을 만났던 장소가 나옵니다. 여기 있는 공간은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기도실이에요. 멀리서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께 이제 기도를 하고 왕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입구에도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서 보면 여기도 이제 청금석이 굉장히 많죠. 알라 외에는 정복자가 없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다. 라는 의미들이 계속해서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보이시나요? 여덟 번째 천국이라고 불리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함마드가 올라갔던 천국을 상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중간중간 빛들과 함께 여기서 이제 왕과 대사가 만나는데 세 개의 문 중에서 가운데 있는 문 쪽에 이제 그 당시 때 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왕들이 있었던 공간에는 햇볕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잘 보면 여기 뒤쪽 제가 찍어볼게요. 이렇게 제가 왕이라고 가정했으면은 실제로 이 왕이 앉아 있는 곳에서 반대편에서 보게 되면은 이 빛이 많이 비치니까 눈이 부셔서 제대로 왕의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특징이 뭐냐면 이 빛을 통해서 대사에게 위협감을 줘요. 왜냐하면 이 반대편에 있는 문을 닫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 문을 닫아버리고 그 중에 이 대사들 중에 딱 한 명만 들어오게 딱 허락하고 문을 닫아버린 다음에 이렇게 빛을 보여주고 왕이 서 있는 곳에 뒤에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왕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동시에 목소리는 굉장히 울리게 공명감 있는 건축으로 다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건축을 계속 만들어냄으로써 어떤 나라의 대사가 오더라도 우리나라가 얕보이지 않도록 강한 나라임을 과시하고자 했던 나사리 왕조만의 어떠한 강력한 색깔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마레스 궁전은 이슬람 아람브라 궁전에서
가장 예쁘기도 하지만 가장 정치적인 공간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운데는 사람들이 밟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 자체가 위에가 이제 무함마드가 제 8번째 천국으로 올라갔던 공간이라고 사람들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은 어떤 천국으로 올라가는 장소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밟을 수 없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맥스아르궁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봤던 이 코마레스궁은 다 공적인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제 대사들을 만나거나 또는 시민들의 어떤 분쟁의 문제를 해결해 준 역할로서 존재했던 맥스아르궁 그리고 각국의 대사들을 맞이했던 꼬마레스궁 이런 공적인 업무들로서의 궁전을 2개 본 거죠. 사실은 궁전은 2개가 아니었고 그 이전에 있는 더 많은 궁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파괴돼서 현재는 3개만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갈 곳이 사자이궁이라고 하는 왕만 갈 수 있던 아주 사적인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를 보면서 왜 이런 공간들을 만들었는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